안녕하세요. 돈테크맨 강동훈 에디터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 짠테크 마지막 시리즈 내 자산을 한 군데로 모아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낭비되는 돈을 확인해서 지출 목표를 세웠고 자동이체를 정리해서 통장도 나누었다면, 세 번째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을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시리즈로 셀프 재무 설계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볼 텐데, 그 전에 내 자산을 설계하기 전에 꼭 거쳐야 될 선행 작업입니다. 병원 가서 혈압 재고 내시경 받으시죠? 건강검진처럼 내가 갖고 있는 자산 현황을 내가 직접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은 총 5가지로 분류해 볼게요. 저축자산, 부동산 자산, 위험자산, 은퇴자산, 부가적으로 투자자산, 총 5가지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신다면 놀랍게도 4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십니다. 아직 독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3가지가 되겠네요. 무슨 자산 하면 말이 좀 어려우니까 편한 말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축자산은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냥 현금입니다. 부동산 자산은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갖고 있는 사업장, 또 보증금을 포함해서 생활에 필요한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산입니다. 그냥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위험자산은 보장자산이라는 어려운 말도 있는데 그냥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난 보험이 없다고요? 건강보험도 나라에서 가입시켜준 보험입니다. 은퇴자산 혹은 노후자산은 같은 말인데 연금성 금융상품이나 연금 대신 갖고 있는 자산을 뜻합니다. 연금도 없다고요? 4대 보험이 가입돼 있는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면 이미 국민연금을 갖고 있고, 규모가 좀 있는 기업이라면 퇴직연금도 갖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은 말 그대로 투자 목적을 띈 자산인데요. 투자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다시 금융과 비금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자산은 흔히 접하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종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고 매우 빨리 바뀌고 숫자로 표현이 돼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비금융 투자자산은 실물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동산, 금, 은과 같이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자산과 마찬가지로 가격 변동이 있는데 금융과 비교하면 유동성이 좀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돈을 직접 교환하는 게 아니라서 물건을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문제. 부동산 펀드는 금융일까요? 비금융일까요? 금펀드는 금융일까요? 비금융일까요? 2가지 모두 부동산, 금이라는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서 변하는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직 좀 생소하시죠? 내 자산을 정확히 분류하실 수만 있다면 천천히 알아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각 자산의 종류와 성격은 다른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말들도 좀 나왔지만 이것만 기억해두세요. 현금, 부동산, 보험, 연금, 플러스 투자자산. 참, 현금 자산을 산출할 때는 부채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는 대출이죠. 네, 여기까지 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내 자산을 어디에서 살펴보고 어떻게 정리해둬야 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저축자산, 아니 현금은 페이인포의 계좌 현황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몇 번 다뤄봤죠. 거래하고 계신 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원하는 오픈뱅킹도 있는데, 현금과 자동이체, 대출 등 모든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파악해 볼게요. 그게 바로 페이인포입니다. 모든 계좌 현황이 파악되셨다면 아래의 링크로 제공된 엑셀 파일에 기입해 둡니다. 물론 직접 제작해서 기입해 보신다면 더 좋습니다. 다음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소유한 부동산이라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접속해서 시세를 한번 알아봅니다. 네, 이것도 귀찮으시다면 당시 매매했던 가격, 아니면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시세, 작성하는 내 기준이라서 어떤 금액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전세나 월세라면 보증금을 적어두면 됩니다. 오른쪽 변에는 대출 현황을 입력해서 볼 수 있게 기록해 둡니다. 보험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내보험 다보여라는 사이트에서 알아보면 되는데요. 이전 영상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연금조회는 통합연금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모두 조회가 되는 엄청난 사이트입니다. 신청 후 3일 정도 걸리실 거예요. 혹시나 부모님께서 은퇴를 앞두셔서 앞으로 연금 얼마를 받으실지,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면 이곳에서 현황을 살펴보시고 계획을 세워드려도 좋습니다. 통합연금 포털에서 조회되지 않는 연금 자산은 연금이 아닌 연금 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별도로 조회해서 기록해둡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산. 이게 좀 참 애매한데요. 투자라고 하는 것이 종류도 많고 워낙에 범위가 넓어서 딱 여기서 조회하셔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금융투자 상품은 각 금융사의 HTS나 MTS에서 조회해서 오늘자 현황을 기록해 두시고요. 비금융투자 상품은 그냥 내가 산 가격이나 내가 알고 있는 시세를 기록해 두면 됩니다.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것이 아닌 투자성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용이라는 꼬리표를 붙여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까지 실행해 보셨다면 거의 모든 자산들이 한 페이지에 보기 좋게 정리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혹시나 본인이 완벽주의자라거나 숫자 하나까지 정확해야 한다거나 그러면 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자산들은 시세가 바뀌고 이자가 붙고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자 스크린샷을 꽝 찍어본다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네, 인터넷 하다가 기록해야 되는 장면, 짤이 나오면 버튼 꾹 눌러서 스크린샷 찍잖아요. 이렇게요. 기억해주세요. 모든 자산 현황들은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스크린샷을 찍어둔다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날짜를 기록해서 말이죠. 그래야 정리된 내 현황을 보고 방향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산에는 현금, 부동산, 보험, 연금, 투자자산이 있다. 투자자산은 금융과 비금융으로 나뉜다. 내 자산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본다. 자산 현황을 정리할 때는 꼭 오늘자 스크린샷을 찍는다는 느낌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 작업을 내가 직접 해놓으면 내 자산을 수치화해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 정리만 해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가 잡힙니다. 한번 해보시고 더 좋은 사례가 있다면 아래에 공유해 주시고요. 혼자서 끙끙 힘드신 분들은 저희 한금연 링크를 통해서 질문 주세요. 솔직히 혼자는 좀 힘들잖아요. 다음 영상은 정리된 자산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또 목표 수익률이란 무엇인지, 투자 자산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차례차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돈테크맨이었고요. 이 영상이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